이곳은 인천국제공항. 휴대전화 산매경에 빠진 SKT T1K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공항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저희 올스타전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로 왔어요. 올스타전을 위해 어디로 날아가나요? 파리요.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낭만 가득한 프랑스 파리. SKT T1K가 이곳에서 올스타전을 펼치게 된 것. 우승을 해서 다시 SK K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에서 봬요. 파리에서 만나요. 경기 전날 LOL 올스타전이 펼쳐질 르 제니스 아레나. 나흘간의 경기를 위해 준비가 한창인데, 물론 대한민국 대표 게임 채널 온게임넷에서도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죠. 그렇게 준비가 한창일 때 경기장 한켠에서 열심히 연습 중인 SKT T1K팀. 그런데 5월 7일, 오늘은 페이커의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생일인데 파리에서 보내서 좋네요. 아니 어떻게 뭐 팀원들이나 뭐 어떻게 축하를 해주셨나요? 일단 저희가 프랑스가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세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페이커를 위해 펼친 깜짝 생일 파티. 파리에서 생일 맞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서 많은 관객들이 모여든 르 제니스 아레나. 드디어 기다렸던 LOL 올스타전이 시작되고 전석을 꽉 채운 파리 관객들. 대한민국 대표팀 SKT T1K의 예선전. 풀리그에서 기세 좋게 승승장구한 SKT T1K는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으며 전승 우승으로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한국에서 좀 죽쓰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 올스타전에서 조금 이게 그래도 나라 대표로 가는데 망신이면 조금 걱정이잖아요. 이 기세로 뭐 준결승 우승까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워낙 좋아서. 열기 가득한 이곳은 유럽 홈 경기장인 만큼 유럽 연합팀 푸나틱을 연호하는 관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파나틱! 이렇게 푸나틱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Also, like our team, like spirit is kind of likable. I think like we are all good friends and stuff like that. So I would imagine it would appeal to the fans, and I'm really happy it does.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푸나틱과 SKT T1K가 4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결국 SKT의 승리! 아쉽게도 푸나틱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값진 응원 덕에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올스타전에선 좋은 성적 낼 수 있길! SKT T1K와 OMG가 펼칠 결승전 당일. 我觉得他们是一个很团结的战队，然后他们也很勤奋，而且很有头脑。 월드컵 때 결승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던 것처럼 이번 결승전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대결을 펼친 두 팀. 깜짝 놀랄 플레이를 보여주며 1, 2세트를 먼저 가져간 SKT T1K. 그리고 드디어 3세트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LOL 올스타 2014 최종 우승을 대한민국의 SKT T1K가 차지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SKT를 외치는 가운데 열렬한 축하를 받는 SKT T1K 선수들.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는데 봐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아쉬운 플레이가 조금씩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우승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쁘네요. 이렇게 우승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가 열심히 우승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한 LOL 올스타 인 파리 2014. 늦은 시간까지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며 모두가 하나 되었던 나흘간의 여정. 영광스러운 우승과 올해 개최될 롤드컵까지 앞으로도 SKT T1K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LOL 챔피언스 리그 스프링 2014. 이제 대망의 결승전과 3, 4위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낮은 실드와 4강전에서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도 결승의 문턱을 넘지 못한 CJ 블레이즈와 형제팀 삼성 블루에게 결승 자리를 내어준 삼성 오존이 바로 3, 4위전의 주인공.
LOL 챔피언스 리그 스프링 2013 시즌 결승전에서도 맞붙었던 두 팀. 당시 CJ 블레이즈가 압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삼성 오존이 뛰어난 라인전을 과시하며 블레이즈를 3대0으로 완파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리빌딩에 성공하며 탈수기 운영으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한 삼성 오존. 과연 CJ 블레이즈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만난 삼성 오존과 CJ 블레이즈의 대결. 이번엔 어떤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질지 오늘 저녁 7시 직접 확인하세요. 한편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LOL 프로게임단 KT 블리츠. 그들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KT 블리츠는 정글러 인색 선수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육식형 정글러단 수식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간 정글러와 탑솔러를 오가며 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최인석. 그는 왜 친정팀인 KT의 곁을 떠난 걸까요? 우승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는 은퇴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조금 휴식이 더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휴식 기간을 거쳐 다시 돌아올 최인석과 KT 블리츠. 충분히 쉰 후에 또 다시 너의 또 인색킥을 팬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충분히 또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이후 KT 복귀와 새 출발의 기로에 서게 될 최인석. 그의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팀들의 대격돌 LOL 마스터즈 2014. CJ와 나진의 준 플레이오프.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지 정무철 해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4년 스프링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CJ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이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글러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나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 그렇다면 정노철 해설이 생각하는 준 플레이오프 승자는 어느 팀일까요? CJ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정글 선수와 코코 선수와의 이 호흡, 데이드림 선수가 상대를 찍어 누르는 듯한 압박. 이 강점이 충분히 발휘가 된다면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정노철 해설의 예측대로 CJ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준 플레이오프 많이 구경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MMO 전략 게임의 대표주자 워게이밍넷이 새로운 리그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월드 오브 탱크 최강자를 가리는 WGL APAC 2014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월드 오브 탱크 아시아 전장을 점령하라. 안녕하십니까. WGL APAC 2014 진행을 맡은 이동진입니다. 남자라면 탱크 로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로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리그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탱크를 가지고 펼치는 전략 액션 게임 월드 오브 탱크는 실제와 똑같은 탱크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다양한 리그도 진행해왔습니다. WTKL 같은 한국 리그들이 있었는데 이번 리그는 아시아가 다 같이 통합이 됩니다. 좀 큰 규모의 리그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 서버 통합으로 치러지는 WGL APAC 2014.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 체계적인 경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브론즈 시리즈가 온라인으로 펼쳐지게 돼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브론즈 시리즈를 거쳐서 토요일마다 실버 시리즈 이렇게 총 6주간의 경기를 펼쳐서 실버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게 된 4팀이 골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골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은 시즌 파이널에 진출, 아시아 강호들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랜드 파이널에 갈 수 있는 서킷 포인트와 상금을 거머쥐게 되는 방식입니다. 총 상금 3억 원을 놓고 펼쳐지는 이번 리그는 프로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월드 오브 탱크를 즐기는 유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유저 친화형 리그 WGL APAC 드디어 5월 17일 내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WGL 그랜드 파이널을 위한 첫 여정 WGL APAC 2014.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꿈꾼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게임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게임 플러스 새 단장한 e스포츠 뉴스로 만나니까 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두 분 저만 빼놓고 프랑스에서 즐거우셨습니까?
예, 올스타전 때문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근데 의외로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요. 뭐 밖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요. 거의 뭐 경기장에서 이제 선수들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SKT1K가 이기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경기 현장에서 이제 한국 기자들 간에 이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수들 이제 한국 기자단 버스에 올려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당장 그러더라고요. 소주가 먹고 싶다. 그래서 기자단이 아꼈던 소주 3병을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전달식을 하셨군요. 네. 해외에서의 SKT T1K 인기는 정말 정상급이었습니다. 우승까지 거머쥐고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뭐 SKT를 막 연호하는 그런 저희 결승전에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팬들이 또 역시 또 유럽 팀이다 보니까 푸나틱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프랑스가 사실 그 주변국인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그 e스포츠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롤 올스타를 통해 갖고 굉장히 그 저변화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서 챔피언 자리에 오른 SK T1KT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만나보는 지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유쾌, 상쾌, 통쾌한 액션 RPG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한 뉴 던전 스트라이커 대 무극. 흔들리는 유저의 마음 단번에 사로잡을 특별한 전력이 있었으니 서울대 공대 여신 최정문과 친숙한 일본 톱 배우 후지 미나 등장.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저는 최정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왜 이제야 발탁했나 싶을 정도로 게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우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뉴 던전 스트라이커의 모델로서 열심히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순하고 고혹적인 매력으로 뉴 던전 스트라이커를 사로잡은 최정문.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은 메이지요. 왜냐면 이렇게 마법을 쓰는 거잖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뉴 던전 스트라이커는 아기자기한 만화 캐릭터로 여성 유저들의 인기를 독차지. 기존의 문제점은 대폭 개선하고 높은 액션성은 그대로 살려 캐릭터 육성의 재미를 업 시켰습니다. 또 다른 액션 RPG 게임으로 도전장을 내민 무국은 후지 미나와 함께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무지무지 뜨근거려요. 후지 미나의 글로벌한 이미지와 전 세계 3천만 유저를 열광케 한 무국이 만나 국내 팬들의 이목을 끌어모을 예정. 양보할 수 없는 두 여신의 매력 대결. 외국에서 만나요. 앞으로 뉴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게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 최정문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매력과 함께할 액션 RPG의 세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세요. 서울 상수동의 한 스튜디오. 이곳에 게임 플러스 출연자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총출동한 이유는 게임 플러스가 이제 새 시즌을 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껏 멋을 내고 있는 여성 출연자들. 그런데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온 G테스트의 김성애 개발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오셨네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죠. 인생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은갈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펄쩍펄쩍 날뛰는 싱싱한 갈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촬영 컨셉은 원씬, 원컷, 스탑모션. 컷을 끊이지 않고 정지된 동작으로 쭉 이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촬영이 시작되고 다들 갖가지 재미있는 동작을 취해주는데 그중 가장 단연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G초이스의 허완욱 게임 연출. 볼 때마다 발전하고 계셔.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그러나 계속되는 NG로 짜증나는 속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하지만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다. G랭크와 G모바일 두 개의 코너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에이지아. NG 또 NG. 바쁘다 바빠.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G테스터 팀도 힘든 건 마찬가지. 사실이야. 유난히 과도하고 큰 동작 때문인데요. 좋아, 오, 잘 나가나 싶더니
숨어있던 담당 PD 갑자기 움직이고 그림자가 걸려 또 NG. 급기야 한 명 한 명 정중히 사과까지 하는 담당 PD. 지금 48시간째 찍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힘에 겨운 사람은 하루 종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카메라 감독. 머리에 땀까지 송골송골. 그러나 NG는 계속되고 얼굴 가렸어. 다들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또 누구야? 너 보였어. 아씨. 그냥 쓰고 있으면 되는데 왜 거기 와서 왔다 갔다 그래? 언성까지 높아지는 상황. 게임 플러스 정말 힘들구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가는데 이제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촬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출연자들. 와우! 드디어 NG 없이 촬영을 마치고 모두 숨죽인 채 PD의 OK 사인이 떨어지기만 간절히 바랐는데요. 과연? 오케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촬영한 프로모션 영상. 5월 새롭게 변신할 게임 플러스에서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의 가치에 대한 솔직한 토크, 예스 게임 톡. 게임 전문가, 게임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직접 게임에 대한 강연을 펼치는 자리인데요. 엄재경, 홍진호, 이두희 등 10명의 강연자가 릴레이로 출연,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플레이, 게임 시연을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솔직담백 게임 토크입니다. 오해나 편견을 버리고 게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스 게임 톡. 같이 나누고 싶은 모든 유저분들 함께하세요. 네, 게임 플러스 프로모션 영상 우리 남 기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렇게 아까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44번을 NG가 나서 45번째 OK 사인이 네. 났었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사실은 동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앉아있는 면이라서 좀 괜찮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사실 저는 스프레이가 이렇게 계속 위에 뿌려져 갖고 집에 갔는데 거의 이게 굳을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그 분장실이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쓰는 바람에 스프레이 지옥으로 밀릴 정도로 사실은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네. 아유, 저는 여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피치무탈 개인 사정으로 해서 참가를 못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쉬웠어요.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게임인 10명이 함께하는 예스게임 톡도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예, 명사들이 참여하죠. 뭐 홍진호를 비롯해 아는 분들이 참여하는데요. 이거는 형식은 테드라고 해가지고 명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완전 짧게 강연을 하시는 그런 형식을 땄는데요. 네. 이번에도 뭐 아무래도 게임에 관한 뭐 인문학적인, 예술학적인 뭐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게임의 접근하고가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꼼꼼내서 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 이 컨텐츠가 아무래도 SNS를 많이 뿌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 SNS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게이민들의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쾌한 소식과 기분 좋은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했던 지 리포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특별한 게임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지피플 만나볼 시간인데요. 리니지2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 AD를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종의 개척자라는 역할이죠. 프로페셔널한 자유인인데요. 일러스트레이트 쪽에서 천재시죠. 네. 이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대체 누구일까? 예, 지금 NC소프트에서 재직 중이고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디자인 R&D실의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리니지2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 정준호란 이름 세 글자보다 게임 속 일러스트로 유저들에게 더욱 친숙한 그를 만나본다. 1998년 그림 소프트의 PC 게임 소울 슬레이어즈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으로
뛰어난 감각을 선보이며 게임계 일러스트의 대변동을 가져온 정준호. 이후 수많은 게임의 일러스트 작업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리니지2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세상에 그 실력을 당당히 입증.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16년, 1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2 작업일 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가령 제가 뭐 특정 종족들을 디자인했었을 때 뭐 엘프나 드워프나 이런 종족들을 구체화시켰던 작업들은 컨셉 아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각종 게임 행사나 그리고 게임이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홍보가 될 때 그런 때 필요했던 어떤 패키지 작업이라든가 마케팅용 리소스 작업을 말했을 때 그런 작업들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로만 평가되어 왔던 정준호. 그렇다면 실제 정준호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첫 인상부터는 되게 강하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의 베이스가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화를 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고요. 정준호에게 있어 자유분방함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미래 게임계 일러스트를 책임질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의 특별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크로키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강조를 하려고 넣은 선인데 어느 흐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크로키를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습작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밑그림을 계속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 해요. 크게는 팔 덩어리 하나에도 동선이 있는 거고요. 작게는 이 안에도 스파이럴이 있는 거죠. 가령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내지를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세는 좀 과장하자면 그러니까 디즈니 움직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들썩들썩하는 느낌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꺾어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뻗는 거는 그림이 주는 그 어떤 동적 감정이 틀린 거예요. 결론은 그루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부드럽게 그리는 걸 연습을 해서 좀 이제 그림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남은 서로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네요. 강의를 마친 정준호가 찾은 이곳. 시끌벅적한 분위기의 주점이었는데요. 재미있는 농담도 주고받고 진지한 이야기도 오가는 지금.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의 정체는? 어릴 때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김영태 작가는 아시죠? 지금 이제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희 워낙에 이제 오래된 사이라 또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정준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김영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아트 디렉터로 국내 유저들에게는 이미 유명 인사. 평소에 이렇게 두 분이서 자주 따로 자리를 많이 만드시는지. 뭐 굳이 뭐 만나는 횟수를 따져서 만나진 않지. 서로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같으면서도 틀려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굉장한, 뭐 적어도 저는 탕탕한테 엄청나게 자극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작품 세계. 일러스트레이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비교되어 왔는데요. 그것보다 재밌는 게 저희 둘이서 사이가 굉장히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모르겠어요. 그 사이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할 시기는 지난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20년을 넘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동지 같은 느낌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위클리 엔터테인먼트 뉴스라고. 언제나 누구도 하지 못할 만한 재밌는 일을 가지고 나타나서 깜짝 놀래켜주고 일을 재밌게 만들고 평범하던 일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심심한 삶을 사는 편이어서 되게 저한테 그런 자극이 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건 역시나 뭐라 그래도 작품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작품으로 다시 한번 나를 자극시켜줬으면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기를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것처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 같은 꿈을 꾸며 달려온 두 사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벌써 끝났나 싶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 다음 주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의 모든 것. 쉽게 볼 수 없었던 그의 작업 모습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리니지2 정준호 일러스트레이터. 리니지2 유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분 일러스트를 배경화면으로 선택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뭐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이제 3D 리니지2가 되면서 3D가 됐는데 결국 그 3D 작업을 했을 때 그 정준호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인 거죠. 네. 어쨌든 그의 그림 자체 그리고 일러스트 그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리니지2에 지금도 여전히 리니지와 리니지2가 이제 여전히 그 동반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리니지2의 비주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임과 잘 어울러지는 기름이 돋보였습니다. 네. 예, 뭐 송재영 대표가 한번 말씀하셨죠. 그 게임은 MMORPG지만 인류 문화 유산의 총집합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 게임에는 다양한 문화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게 들어가는데 또 특히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게임의 첫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이용자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더 집중이 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정준호 AD에 대해서 더욱더 파헤쳐 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G테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5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아바 온라인, 19위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11년 동안 간직해온 불가사의 대공개. 태초에 버섯이 있었어요. 몬스터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 내가 바로 1등 몬스터 연구가. 흥미로운 이벤트를 선보인 메이플 스토리가 19위. 다음은 18위 스타크래프트2, 17위는 테라, 16위는 스페셜 포스, 15위는 에오스입니다. 이제 투기장급 팀전이다. 전적 없이 팀워크 확인이 가능한 프리시즌 오픈 이벤트로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은 에오스. 곧 찾아볼 시즌과 함께 다음 주 순위 기대할게요. 14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3위는 리니지2, 12위는 워크래프트3, 11위는 사이퍼즈입니다. 5월 사이퍼즈의 왕실 무도회가 열린다. 4개의 아이템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그랑플람의 무역품과 화려한 코스튬까지 유저들을 봄의 활치의 세계로 초대한 사이퍼즈가 11위. 계속해서 10위는 던전 앤 파이터, 9위는 리니지, 8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 7위는 스타크래프트, 6위는 이카루스입니다. 정식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인기 고공행진 중인 이카루스. 새로운 여신의 땅 파르나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신규 던전과 PK의 등장으로 유저 영입에 성공! G랭크에 당당히 진입하며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아이온이 차지했고요.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디아블로 3,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그럼 이번 주 1위는 어떤 게임이 차지했을까요? 1위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10위는 드래곤 플라이트, 9위는 블레이드입니다. 신기능 모바일 MMORPG의 등장 블레이드. 차원이 다른 그래픽과 컨텐츠로 돌풍을 일으키며 모든 순위가 대폭 상승. G랭크에 첫 진입한 블레이드가 9위. 8위는 애니팡 사천성, 7위는 애니팡, 6위는 포코팡이 차지했고요. 5위는 몬스터 길드 리기, 4위는 모두의 마블입니다. 전 세계를 내 손 안에 모두의 마블. 2가지 핫한 이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카드 출연율 업, 게임 보상도 업. 순위도 한 단계 업하며 4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캔디 크러쉬 사가, 2위는 애니팡2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드디어 왕자에 다시 오른 쿠키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월 셋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게임, 모바일, 콘솔, PC 패키지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모두 다 파헤쳐보는 G테스터. 오늘의 평가 게임은요, FPS의 쏘다니 같은, 담비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타이탄폴이네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거대한 놈들이 나타났다. 신개념 FPS 타이탄폴. 나오기 전부터 2014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 과연 FPS 장르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그 모습을 샅샅이 파헤쳐보자. 사실 이 게임은요, 우리 현남희 기자님께서 적극 추천하신 게임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달 전부터 타이탄폴 합시다. 타이탄폴 제발 좀 우리 테스트해서 타이탄폴 좀요. 라고 했죠. 네. 그만큼 많은 기대를 했던 작품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네, 오늘 저는 다른 슬픈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그럼 지금까지 본론이 아니고. 그쵸, 본론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와, 진짜 장황하다. 네, 당황했는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좀 EA에 대한 이야기예요. EA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뭐 온라인 패스, 부분 유료화, 그리고 모바일 대응, 뭐 소셜 대응. 근데 정말 슬픈 거는 그런 시도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심시티, 플랜츠 대 좀비, 커맨드 앤 컨커. 그래가지고 정말 전 타이탄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요. 아니 왜 이가 결론을 말해줘. 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슬프게 만드셨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다시. 과연 EA가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는 눈물 나는 이게 전문 용어로 안폭이라고 하잖아요. 안구의 습기가 폭발 하는. 야, 이게 전문 용어가 굉장히 되게 저렴해. 오늘 이렇게 전문 용어 쩐다, 진짜. 아니, 이게 안폭은 그냥 대강 만들어 온 건데, 안만 봐도. 뭐 10폭이나 뻑가축이랑 몰라도 안폭은 내 살다 또 진짜. 게임의 완성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은 많지만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구의 습기 지대로 폭발한 EA 게임의 야심작. FPS의 혁명이라 일컬으며 큰 이슈를 몰고 온 만큼 강력한 한방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그래픽부터 살펴보자. 타이탄폴의 비주얼. 타이탄폴이 E3에 공개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를 뿌렸던 게 바로 비주얼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실제로 맨 처음에 타이탄폴이 공개되었을 때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이 아니라 어디 그냥 뭐 게임 내 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서 좀 연출을 한 거다. 실제, 트레일러라든지 시네마틱이라든지. 그쵸. 그런 식 연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되게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기자들이 체험을 해보고 나서 쓴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아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다 기사를 썼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비주얼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캠페인 처음 할 때 우리 뭐 헬기 같은 거 타고 있다가 내가 이제 뭐 NPC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전투에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그 헬기 안에서 그 딱 보여지는 맵의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리고 특히 해질녘에 약간 그 컨테이너가 좀 녹슬었어요. 그 녹슨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좀 녹슬지 않은 부분에 그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광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광택.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잘 표현해놔서 진짜 뭔가 실제로 내가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실제로 게임의 정지화면,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찍어보면은 하나하나가 그냥 뭐 어디 벽지로 써도 되겠다. 컴퓨터 벽지. 이건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시면 알아요. 실제 보여진 정지화면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다는 느낌이지만 전 타이탄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겠지만 게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하이퍼 FPS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네. 프레임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화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실제로 개발사 인터뷰를 봤을 때 그 60프레임, 60 FPS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그 총싸움 FPS 아니에요? 1초에 60개의 장면이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FPS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한 걸로 봐서 현남일 기자님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게임들, 비주얼이 좋은 게임들을 볼 때 항상 엔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엔진. 부릉부릉. 그죠? 엔진 같은 거 똑같은 엔진인데 어떤 차에 탑재했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또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죠. 똑같은 차라고 해도 똑같은 엔진 실내는 똑같은 차라고 해도 운전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엔진 자체는 솔직히 좀 된 거예요. 소스 엔진이죠. 소스 엔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야, 이제 그 옛날- 하프라이프 이제 소스 엔진. 엔진이 있다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엔진 그대로 써갖고 거기 있는 그 구성 요소들만 사용하지 않죠. 튜닝을 하죠. 계속 뭐 갖다 붙이고 그렇지. 뭐 올리고 계속 그래서 솔직히 소스 엔진이다라고 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은 튜토리얼 때밖에 없어요. 튜토리얼 때 왠지 옛날 그 게임과 좀 비슷한 톤이 있는데 포탈!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자연 묘사라든가 이런 게 소스 엔진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끌어올렸죠. 압도적이고 하이 퀄리티한 비주얼로 유저들의 두 눈을 무흐하게 해준 타이탄폴. 하지만 잠깐 보고 찬양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 화면을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법. 그렇다면 타이탄폴의 연출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저는 FP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연출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옆에서 타이탄이 지나갈 때 혹은 뭔가 폭탄이 터졌을 때 내가 옆에서 맞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카메라 쉐이킹이라던가 약간 근미래전이기 때문에 폭을 던졌을 때 그 화면이 그 뭐랄까 자글자글. 자글자글 하는 그런 연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내가 오히려 몰입도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타이탄 탈 때도 그렇죠. 위에서 탔느냐 타이탄이 그렇지. 집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연출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최고의 연출은 타이탄이 떨어질 때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내가 V키를 눌러놓고 타이탄이 이제 내려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고 여기 초록색 아우라가 뿅뿅뿅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와 함께 쾅 떨어질 때 그 연출이란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했던 타이탄폴 극강의 하이 퀄리티 그래픽과 압도적인 화면 연출. 말만 해서는 오빠 입 아파. 직접 게임을 해보면서 피부로 직접 느껴보자. 자 이제 저희가 직접 플레이를 한번 즐겨봐야 되는데 타이탄4로 하면 타이탄 아니에요. 그러면요. 타이탄 한번 타봐야죠 우리. 그래서 일단 게임이 6가지 게임 모드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후의 타이탄. 그렇지. 올드팀, 영팀. 전문가 팀, 비전문가 팀 이렇게 합시다. 멀가중, 멀중가중.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왼쪽 클릭이 이제 쏘는 거고요. 우클릭이 이제 죽입니다. 저도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쪽 팀이 다 잘하는데 약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공격 수비. 오펜스와 디펜스가 약해요. 뻔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 세상에. 4, 3, 2, 1 시작! 넓은 맵에서 2대2 하려니까 이거 어디서 찾지? 입맛 따시게 되네. 보인다 저기 보인다, 실루엣이. 적 보인다. 실내 보인다. 실내 보이고 지금 맵에서 감지됐어요. 자, 저기 하면 혼자서 떠돌고 있어. 죽었어. 딱 죽었어. 보이는데 우리 자, 보이죠?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죽었어. 가만 있어봐. 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여기 어디지? 예, 근접해서 근접 공격. 잘해. 날릴 거야. 지금 이피엠님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뭐야? 이게- 나도 알아. 그거는 큰일 났어 난 지금. 아 어디야? 데미지 코어 온라인. 잠깐만. 자 터진다. 핵 터진다. 터진다. 야, 음료수 장판기 앞에 있어요. 끝났어. 잠깐만 어디? 자, 여기서 잠깐 저 전체면 조전이 나는 저 센터 쪽으로 가. 센터가 저기 떴잖아. 센터가 어딘데? 오른쪽. 빨간색 한번 줘. F키를 눌러서 오른쪽 실드 포트 실드 실드 근접전에 C 근접전에 C. 이 사람아. 벽을 때리지 말고. F를 눌러. F를 눌러서 지금 손 떼면 어떡해. 지금 손을 떼면 어떡하냐. 지금 H 그냥 눌러서 전방시 하나 탈출해. 탈출 이만 눌러서 눌러. 탈출하라 누르고 있어. 탈출을. 일단 1대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엔 진짜 하나 메리트 드릴게요. 제가 타이탄을 자동으로 돌려놨습니다. 알아서 죽여보세요 한번. 아 그러면 더 강해지겠네요 평상시보다. 좀 앞장서 가봐. 아니 좀 가봐요 저기 뒤에 왔어. 뒤에 왔다고. 아니 이 사람아. 형 앞에 세우는 경우. 싸우지 말라고. 저 앞장서 봐. 어디 갔어? 자 우클릭하고 줄 땡겨갖고 잠깐만. 파일럿을 눌러. 골목길에 좋아하는 들어가지 못하겠네. 이 사람아 따라오지 마. 총알을
소원을 막으라고. 여기서 저기야. 아, 좀 잘 좀 해보시라고요. 로디오 탔다. 로디오 탔다. 부르겠어. 로디오 탔다. 저기 부르겠어. 뭐야? 로데오를 당했어. 저의 자동 타이탄은 지금 알아서 잘 쏘고 있습니다. 지금 훌륭해. 뒤에 있다고. 알고 있다고. 공격해. 아, 그렇지. 모아서 쏜다. 아이고 안 맞았네. 잠깐만. 우측방. 저 좌측방. 7시 방향. 가만 있어. 나도 로데오 거리요. 아이고. 배를 치고 있어. 밥자. 안녕. 상대가 안 되네. 아니, 마우스가 왜 이래? 마우스가 버튼이 2개밖에 없어. 이상해요. 플레이해본 결과 장대한 타이탄의 위험과 지형 지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까지 현재까지는 한편의 영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FP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맵 구성인데 과연 타이탄폴의 맵은 어떤 모습일지. 맵도 굉장히 뭐랄까 근미래전다운 네. 그런 느낌의 컨셉을 굉장히 잘 살려서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광활해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야말로 방방 뛰어다녀요. 그렇지. 네. 이 맵이 굉장히 넓고 광활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직폭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기존의 FPS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장소까지도 내가 다 올라가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에 마땅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게임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초보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고레벨과 만났을 경우에는 나는 위에가 뚫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앞에만 보고 이러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맞아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맵이 넓고 위로도 되게 넓고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저기도 안전지대가 아닌 그런 레벨링은 굉장히 잘 해놨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맵에 대한 이해도는 일반적인 FPS보다 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은 맵을 디자인하면은 필연적으로 뭔가 캠핑할 수 있는 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숨을 수 있고 절대적인 사각이라는 게 되게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넓게 디자인하면 할수록. 근데 캠핑 짱 박힌다는 거잖아. 그렇죠. 좁은 맵을 디자인해도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FPS에서의 어떤 맵에서 레벨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각도 없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도 없게 만드는 게 이게 레벨 디자인의 핵심인데 정말 그 넓은데 완전히 숨어있을 장소라든가 혹은 뭐 저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해지는 이런 지역이 그닥 없어요. 맵 밸런싱이 아주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잘 짜 있죠. 또 맵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오브젝트 하나하나의 퀄리티. 사소한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 그 맵 오브젝트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얘기 나온 김에 뭐 멋있어요. 멋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액션 슈팅 RPG 장르 가리지 않지 게임 속에 숨겨진 난리지를 날리지 재미있지 신나지 김성의 G5 G5 그 타이탄볼 맵에 보면은 요런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조명이 있어요. 있는데 네. 조명 보면은 총으로 쏘면 반드시 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불 꺼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총 자국은 납니다. 총알 자국 나는데 등이 꺼지진 않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형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가스통이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총을 쏴봤는데 가스통은 끝까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실망하는 부분이 컸어요. 그 어떤 FPS 게임에서도 이렇게 인터랙션이 부족했던 게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을 줄 수가 없어요. 대실망이에요. 오브젝트 인터랙션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극강의 비주얼, 넓은 맵 구성, 적절한 레벨링 좋아, 아주 다 좋아. 아니 이렇게 잘 만든 그래픽이 과연 PC 온라인 버전에서 잘 돌아갈 수나 있을런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타이탄폴의 접근성. 이거는 또 저희가 실제로 콘솔 버전이 아니고 저희는 오리진으로 접속을 했었잖아요. 오리진 하면 저는 할 말이 진짜 많은 게 오리진하고 나는 안 맞아. 아, 궁합이 안 좋은. 아니, 그냥 안 돼요. 그냥 심시티부터 시작해서 타이탄폴에서 엄청난 걸 겪었는데 인스톨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다운로드 끝나고 나서 겪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일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안 떠요. 반응이 없어요. 시작이 안 돼. 무반응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 초록 검색 창에다가 타이탄폴 무반응 먹통 검색하면 쫙 나와요. 사례가. 근데 저는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와요. 어머. 인스톨해놓고 일주일 정도로 플레이를 못했어요.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국에서 찾아냈대 무슨 파일. 다이렉트 X 리페어라는 무슨 파일이 있어요. 근데 파일 체크 쫙 나오더니 한 라인에서 뭐 이 에러 그러더니 수정했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거야. 나는 오리진하고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이게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디아블로의 에러 37이라든가 블레스의 AX01이라든가 저는 거기서는 이유를 압니다. 타이탄폴에서는 안 돼. 내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가끔 재부팅 하면 돼요. 재부팅 하면 또 가끔 돼. 그냥 막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됐다. 넌 지금 뭐 파일 체크 있어요. 파일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풀 클라이언트한테 다 체크를 해도 안 돼. 근데 재부팅 하면 한 번 돼.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뭐만 하면 껐다 켜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껐다 켜면 가끔 돼. 그래요. 모니터 닦고 마우스 밑바닥 닦고 그러면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실행하려는 찰나 이건 목미 기분 축 처지는데 아니 이거 혹시 설마 게임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오빠 못 참겠다 못 참겠어 G테스터 얘기 빨리 들어볼까요? 일단 튜토리얼은 안내해줄 것들은 안내해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플레이해보니까 안내해주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타이탄폴 튜토리얼을 맨 처음 했을 때는 되게 감탄을 했어요. 되게 세세한 것까지 잘 가르쳐준다. 그렇지. 예를 들어? 실제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 타이탄을 갖다가 부른 다음에 제가 타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가 자동 모드로 해가지고 AI한테 맡겨가지고 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하길래 굉장히 튜토리얼 잘 만들었는데 좀 귀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로 강제로 좀 알려주는 건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 게임을 해보니까 나중에서 알게 됐지. 로데오 같은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정작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놓고 몇 개 빼놔가지고 욕먹는 딱 그 케이스? 심지어는 자세하게 제가 실제로 그 스펙터를 해킹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번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의 스펙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내 걸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법은 알려주는데 그 해킹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또 안 알려주고. 그렇지. 거기다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다양성 중에 아군의 타이탄의 어깨에 올라가서 아군을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내가 실제로 올라가 봐야 그게 업적이 띵 뜨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이탄이 적의 타이탄이 떨어질 때 그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것도 안 알려줘. 그렇지. 단계별로 세세하게 콕콕 집어준 건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다면 조작 체계 역시 뭔가 복잡한 건 아닐지? 그래도 이 게임의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FPS 게임을 하기 전에 일단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키 조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조작이 뭐고 이 조작이 뭐고 이거 굉장히 세세하게 한 다음에 머리 익히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는데 타이탄4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뭔 소리냐면 타이탄도 타는 것도 타이탄한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점프해가지고 타이탄에 붙으면 바로 로데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탄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가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오 하면 그냥 알아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딱 알죠. 이 버튼이 인터랙션이구나. 그럼 이제 해킹도 이 버튼 누르면 이제 가능하고.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게임은 되게 좀 입체적이잖아요. 막 벽 타고 여기저기 날라다니고 입체기 뭐 아무튼 2단 점프하고 어디 벽에서 올라가고 이게 조작을 잘못 짰으면 그야말로 헬 오브 지옥이었을 것 같은데 달리다가 벽 쪽 보고서 점프해서 달리면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상쾌해요. 조작감이 굉장히 사실 그 지금 원런 지금 벽 타고 달리는 거 원런이라고 부르고 높은 벽이 있을 때 중간까지만 점프해도 벽에 매달려서 알아서 올라가는 그 기술이 이제 또 월그립이라는 그 스킬인데 그게 다 파크로에서 나오는 스킬들이에요. 파크로는 흔히 우리가 야마카시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파크로나 프리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야마카시는 그 파크로의 하나의 클럽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여튼 이제 파크로 게임을 만들어 봤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파크로 게임보다도 더 재밌어요, 파크로가. 파크로 게임이 아닌데도. 파크로 요소가 한 2개 정도, 원런하고 그 월급 정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사용되는 활용도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면서 재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파크로적인 그런 액션들은 상당히 칭찬할 만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타이탄폴의 압도적인 그래픽과 아쉬운 점들까지 낱낱이 확인한 G테스터.
다음 주 끝나지 않은 파쿠르 이야기와 빼놓을 수 없는 타이탄 캠페인 모드 등 다양한 컨텐츠로 중무장한 타이탄폴의 모든 것.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네, 타이탄폴 첫 번째 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e스포츠 뉴스 좀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트도 좀 바뀌었어요. 색깔도 좀 더 알차지는 그런 게임 플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주 찾아뵙다가 2주 만에 뵈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네. 네, 뭐 평소보다 목요일 날 밤 10시 할 때보다 4시간 빨리 왔는데요. 네. 게임 플러스를 보시고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지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방송되는 생방송되는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 후에도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와 아프리카 TV 게임 플러스에 관해서 우리 게임 플러스 영상들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차졌다는 게 또 이렇게도 알차졌네요. 네. 보니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코너가 있으면은 재시청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린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ill it has replaced you completely. I have traveled this world and lived amongst its peoples, its elves, its humans, and I have witnessed the truth of their guilt. Today,